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대구 3.3cm를 비롯해 칠곡 13.4, 김천 11.6, 구미 11.1, 상주 10.5cm 등입니다. 대설주의보는 경북 북동 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은 1에서 5cm, 북부 산간 지역은 3에서 8cm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도로 통제가 18곳에서 9곳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에는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송실제 3km 구간 한 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남천면에서 청도 매전면까지, 지방도 2km 구간과 경산 남천면에서 자인면 상대리까지 3km 구간을 비롯해 모두 8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 내린 눈으로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가창초등학교가 휴업을 했고 초등학교 77개, 중학교 56개, 고등학교 19개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경북에서는 영천 여중, 칠곡 가산초 등 초등학교 9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곳이 휴업했고 102개의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내린 폭설로 경북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났습니다. 고령군에서는 비닐하우스 2동이 부서지고 석동은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도군에서도 비닐하우스 1동이 완파됐고 영양군에서는 인삼 재배 비가림 시설 1헥타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각 시군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2년 뒤면 대학 정원이 고졸자보다 10만 명 많아집니다. 학생이 줄어서 그런데요. 이럴 때 대학들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보고서라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내야 합니다. 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과 지원이 줄어들고 자칫하면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학의 80%가 3년 전 1주기 대학 구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정원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2주기 평가에서는 아래쪽 40%에 속하는 대학은 정원이 줄고 일부는 재정 지원도 제한됩니다. 평가가 쉬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대학이 느끼는 압박감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에서 아래쪽 40%에 들면 입학 정원 2만 명을 줄이라고 정부가 권고합니다. 수도권은 집중되는 현상들이 더 강화돼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떤 지역의 균형 있게 수도권과 지역들이 동일하게 같은 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줄여야지 대학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사립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묶인 데다 정부 정책의 무게가 국립대와 강소대학 육성, 사학비리 뿌리 뽑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충원을 위한 어떤 비용 부담, 또 학생들의 학습 역량과 추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금을 갖고 있고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대 입장에서 상당히 국립대학 경쟁하는 것 자체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에 나옵니다. 진단에 필요한 보고서 제출 시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 지역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인사 담당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해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 실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박인규 행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소환할지 관심입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은행 시민대책위는 DGB 금융지주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운영본부에 박인규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 퇴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막장 인사와 채용 비리 같은 박인규 대구은행장 비리와 전횡으로 초래된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기회는 박인규 은행장의 해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모레 열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씨름협회 관계자들은 이철우 의원이 2013년과 2014년 명예회장 자격으로 협찬금 5억 5천만 원을 유치한 뒤 성과급 1억 1천여만 원을 친구인 임원 계좌로 보내 유용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친구인 해당 임원은 자신이 협찬을 유치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았을 뿐 이철우 의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우 의원 측은 이는 씨름협회 내부 문제로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고발자들을 검찰의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 교육감 후보로 추천한 김태일 영남대학교 교수가 김사열 경북대학교 교수에게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와 김사열 후보는 교육혁신포부가 다르지 않아 연대를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후보 단일화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자는 긍정적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김태일 교수를 직접 만나 단일화 추진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행정 1부 성수재 부장판사는 49살 A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도지사인데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했는데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